저는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런 이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하게 국회를 모욕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동료 의원을 정치적 음모론자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국무위원의 발언은 경악스럽습니다. 저는 음해를 받은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과할 뜻은 없습니다.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런 이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아마 이 자리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도 하루 종일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추진하는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이 원인이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왔어요. 황당한 주장이죠. 예. 네, 이 황당한 주장, 서울 시민의 세금이 쓰이는 교통방송의 진행자 김어준 씨가 만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하고 또 김어준 씨가 주도해서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빨려 들어가고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런 이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당이 거기에 가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비극을 정치권이 활용해서는 안 되죠. 악용해서는. 그렇죠? 무엇보다, 이거는 여와 무엇보다 야가 따로 없는 사실이 것이죠. 아닙니다. 무엇보다 예, 사실이 사실도 아닙니다. 아니고요. 사실도 아닌데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지금 빨려 들어갔어요. 그렇죠? 전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가세하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법무부와 경찰 수사에는 상하 관계가 존재하지 않죠? 전혀 무관합니다. 네. 그리고 대검에서 발표한 마약 수사 관련 보도 자료도 다 뜯어봤습니다만 관계 부처에는 경찰은 포함되어 있지 않더군요.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왜 이런 이상한 주장이 계속 나올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적 비극을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적 비극을 악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정치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동의하시죠?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뭐 인과관계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뜬금없이 거기 법무장관이 왜 나옵니까?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경찰 내부에서도 경비 인력과 마약 수사 인력이 별도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사법경찰과 경비경찰은 완전히 분리돼서 운영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마약 수사를 법무부 장관이 지휘한다?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예,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국가적 애도 기간은 끝났습니다만 우리가 늘 이번 사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근본적인 대응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정치권이 이번에야말로 고리를 끊어야죠. 그런데 이런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로 정치 공세를 하고 그것도 이런 황당한 음모론을 서울 시민의 세금이 쓰이는 방송에서 퍼뜨린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에서 이런 것을 퍼뜨린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애도하는 국민들께 큰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법사위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마약 수사 해야 되죠. 지금 심각하죠, 상황이. 저는 마약 수사는 반드시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공감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님께 정중하게 의사 진행과 관련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특위 분위기가 순식간에 이렇게 달라지네요. 이 국회 질의라고 하는 것이 품격 있는 질의 그리고 의제와 관련한 질의들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질의의 과정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폄훼하고 정치적으로 모략하고 이런
그 발언이 동료 의원의 질의에서 등장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한 풍산계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안부 차관의 저는 정확하지 않은 발언이 지금 국회 TV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전 그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250만 원 거기에 인건비가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 동료 의원을 정치적 음모론자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국무위원의 발언은 경악스럽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신성한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 의원의 합작으로 진행된다고 하는 것, 이건 위원장님이 묵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해 주시고 의사 진행이 지금까지 원활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의사 진행할 때 각별하게 주의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조수진 의원 말씀하세요. 네, 짧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의 품격 있는 국회의원의 질의 말씀드렸는데요. 저야말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품격 있는 질의의 전제 조건, 제1번 전제 조건은 사실관계에 입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적 참사에 있어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말을 국회의원이 여와 야를 떠나서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죠. 국회의원의 발언은 아무 말 대잔치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국가적 참사라는 상황에서 입각한다면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 폄훼, 정치적 모략, 이것 역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국가적 참사 기간에 법무부 장관이 마약 수사를 벌이면서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그 인력이 전부 다 마약과의 전쟁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사태를 막을 수 없었다? 이거야말로 폄훼고 정치적 모략 아니겠습니까? 사실관계에 입각해야 되는 겁니다. 질의라는 거는. 이 정도만 하죠. 고맙습니다. 네, 김한규 의원님. 네, 동료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답변을 하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은 황운하 의원을 직업적인 음모론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황운하 의원을 직업적인 음모론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 사실관계 황운하 의원이 무슨 주장을 했는지 그 주장한 내용이 사실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라는 것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정부에 질의를 하고 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만약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정부에 책임을 묻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사실과 다른 오해라면 정부 부처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오해라는 점을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국회 구성원인 황운하 의원에게 그 내용에 진위하고 무관하게 직업적인 음모론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황운하 의원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어떻게 국무위원이 입법부 구성원인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직업적인 음모론자라는 이야기를 듣게 만듭니까? 저는 이거는 예결위원장께서 강력하게 엄중히 경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철규 의원님. 네, 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여기서 비교적 우리 여야 의원들께서 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면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팩트와 어긋나는 것, 또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전제를 하고 질문을 해도 그것을 국무위원들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해소가 되고 의혹이 국민들이 이해하실 거다라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방청하고 함께 이 질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조수진 의원께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특정 방송인이 계속해서 사실과 다른 음모론적 발언을 한 것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제가 직무상 바로 면책 특권을 가지고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김어준 씨의 방송 발언은 대다수가 허위고 과장이고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답변을 하면서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설사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다른 방향으로 받아들이셨다 하더라도 동료 의원 질의를 막는 것은 또 전혀 사실과 다른 팩트가 아닌 거짓으로 질의를 하고 또 그 답변을 요구했다면은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겠지만 질의한 조수진 의원의 질의 내용은 있었던 일을 가지고 평가한 것입니다. 주관적 평가를 한 것을 잘못됐다고 발언을 막는다면은 여기서 자유로운 이 질의와 답변이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잘 진행되어 왔는데 오늘 위원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과열되는 분위기를 좀 진정시켜 주시고요. 또 저는 분명히 그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것이 특정 방송인을 지칭해서 한 발언을 들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물어보시고 거기에 부와 내동하는 이 정치인의 행태를 갖다가 지적하고 비판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이 올바른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용기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하신다고 하시고 그러면 전용기 의원까지 할까요? 배현진 의원까지 하고 의사진행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용기 의원 말씀해 주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전용 의원입니다. 두 가지 저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마약 수사 때문에 이런 일들을 막지 못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 사실관계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존경하는 이철규 간사님께서 평가를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의혹은 해소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총리께서 답변을 하신 걸 들어보면 이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는 사고인지 참사인지도 몰라요 아직. 그리고 희생자인지 사망자인지도 아직 모릅니다. 수사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수사 안 해봤는데 이게 사실인 것 입냥 매도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의 말이 다른 것은 좀 저는 의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황운하 의원 이 자리는 안 계시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황운하 의원을 보고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강력하게 질타하시고 경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한 번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보면 국회 모욕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서 증언함에 있어 폭행, 협박, 그 밖에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해당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께서 당연히 저보다 더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국회에서 증언을 하면서 황운하 의원에게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했던 것은 명백하게 국회를 모욕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우리가 하나하나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나왔으면 국회의원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은 삼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위원장께서 강력하게 경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따로 간사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현진 의원 말씀하세요. 예,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제가 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지금 잠시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사실 확인차. 아니 그거는 그냥 말씀하시죠. 전용기 위원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아까 그 직업적 배현진 의원님? 음모론자라고 한 배현진 것은 의원님. 아니요. 그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아니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장한테 하는 겁니다. 질의하는 예.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궁금해하시는 내용 같습니다. 그거는 질의는 제가 하면 됩니다. 의사진행 그러면 발언은 지금 국회법에 제가 그 위원장한테 하는 게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제가 그 질문을 맺기 전에 직접 질문을 해주시겠습니까? 황운하 의원을 제가 알아서 할 통해서? 테니까 예. 말씀하실 거가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지금 많이 그 의견을 제시하신 것 같아서 황운하 의원을 향해서 지금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하신 건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얘기하시면 제가 할 테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질의를 마치세요. 저는 네. 위원장님께서 그럴 의사가 없으시다면 아니 의사가 없는 게 아니고 예.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장한테 하는 것이니까 제가 지금 그래서 위원장님께 위원장한테 청을 듣지 얘기하시면 제가 알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법사위 진행 과정에서 위원장님 그 여러 가지 과정을 지켜봐 오니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을 비롯해서 사실 확인이 안 된 여러 가지 사안으로 굉장히 그 가십성인 논란에 많이 소요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본인께서 이 자리에서 지금 예결위장에서 황운하 의원을 향해서 아까 그 뭐라고 하셨죠? 직업적인 음모론자라고 하셨다면 여러 민주당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국회에 그 맞지 않는 국무위원으로서의 품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야당 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분명히 금요일에도 정부의 기재부 실국장들과 함께 분명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팩트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 사실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정책 팩트를 들고 나와서 그것을 홍보하셨습니다. 조수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리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사실관계 확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아마 위원장님께서는 가장 힘들게 이 자리에서 저희 위원들의 질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으.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렇게 회의 하루 종일 잘 진행하고 밤늦게 이렇게 논란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요. 우리 배현진 의원께서 한동훈 법무장관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이야기한 것에 황운하 의원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이야기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김어준 씨와 황운하 의원 둘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그 마약 수사 때문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의혹으로 제기도 하고 또 그것을 앞으로 경찰 수사 당국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국회에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관련 국무위원 또 그렇게 이야기한 분들은 그 의혹을 받고 있는 분들은 잘 설명해서 그것을 이해를 구하면 되는 일입니다. 의원들 안에 왕왕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일일이 다 위원장에 제지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이렇게 국회가 질의응답을 하는 이유는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서 오해는 오해대로 또 사실은 사실대로 이렇게 밝혀나가는 과정이 바로 국회의 질의응답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이런 그 논의 과정이 그런 국회의원들과 또 국무위원 사이에 토론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성숙된 국회의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과정에 아무리 그것이 본인의 뜻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직업적인 음모론자라고 하는 것은 배현진 의원의 말씀대로 매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저는 음해를 받은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회에 와서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 심의를 받는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을 향해서 직업적인 음모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이것은 배현진 의원 말씀대로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사자가 사과를 하지 않겠다고 하므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당 간사님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협의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10시니까 10시 2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는 그 발언의 취지가 뭔지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황운하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 활동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 아니고요. 방송에 나가서 했던 터무니없는 음해에 대한 것입니다. 못 들으신 분 계시겠지만 황운하 의원의 발언은 김어준 씨와 같이 한 발언은 저를 이태원 참사의 배후이자 주범으로 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 직접 지목된 사람이 명예에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평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쾌하게 들으신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제가 직업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 이런 식의 음모론 제기는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사회에 큰 폐해를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적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위원장님 비롯해서 저를 평가하신다면 그 평가는 달게 받겠습니다만 저는 사과할 뜻은 없습니다. 사과할 뜻이 없다고요? 네. 저는 네, 김영배 의원님. 예, 김영배 의원입니다. 저도 이제 조금 늦게 아까 와가지고 상황을 좀 듣긴 들었는데요. 이제 국회라는 데가 이제 뭐 여러 이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생각들이 모이는 곳이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간의 토론이나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은 다른 생각들을 가진 국민들의 의견이 모이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충돌하는 곳이라는 뜻인데 그러나 국회와 나머지 한쪽에 견제와 균형의 축을 이루는 행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 특히 이제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앉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과 기관 간에는 아까 국회의원들 간의 의견이 모이는 것과는 또 다르게 기본적으로 예의와 존중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아까 이제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국회는 집합적 의사결정 기관이기 때문에 300명이 모두가 각각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헌법기관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집합적으로 헌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 의원을 무시하는 것은 동료 의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회 전체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 헌법 구조, 민주 헌정 구조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대의기관인 국회를 모욕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민주 헌정 체제를 모독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그거는 개인의 이야기고 자신의 공직을 유지하는 선에서는 그 범위 내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법률적으로 위반할 때 우리가 처벌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 기본적인 원리를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명권자가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뭐 거기서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이렇게 변론으로 하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한동훈 장관을 이 자리에 앉혀놓고 있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관 대신에 차관을 앉히고 장관은 이 자리에 퇴장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총리님께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께서 좀 물어봐 주시면 좋겠는데
내각이 이렇게 할 때 이것을 지휘하는 거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있는 총리가 할 일입니다. 총리께서는 도대체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의 지금 입장입니까?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하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총리께서 왜 가만히 계십니까? 대통령의 뜻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네. 네. 이철규 의원님. 네. 오늘 이제 첫날 우리 종합정책질의가 잘 순항을 하다가 저기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수진 의원님의 이런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아마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 의원들이 전부 다 인지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요. 그 당사자가 어찌 보면은 국무위원이기도 하지만은 또 자연인이기도 합니다. 누적된 이런 음해와 폄훼 또 왜곡된 이런 주장으로 인해서 입은 피해도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게 돼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했다면은 동료 의원으로서 당연히 여야를 불문하고 국무위원의 그러한 태도를 질책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만 하더라도 이 대통령실의 이전이라든가 또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사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이렇게 정부를 공격하고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누적돼 오다 보니까 이런 단계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의 동료 의원들의 발언, 정당을 떠나서 발언에 대해서 가급적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경청하고 또 그 답변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시리라 보고 여당 의원들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마 우리 조수진 의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야당 의원님들께서 듣기가 좀 거북스러운 풍산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조금 감정들이 격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답변을 놓고 아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불쾌하다라고 들었을 수도 있고 발언을 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누적된 이런 피해를 표현한 것이고 지금도 이 국회의원 황운하 의원 개인 의원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이 개인 자격으로 방송에 나가서 한 발언에 대해서 그동안의 발언 행태를 가지고 비판한 것이라고 이 답변을 하고 그런 답변이지만 의원들께서 그렇게 이 평가하신다면은 그 평가는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답변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주시든지 뭐 이 경고를 하시든지 하시고 이 국무위원을 퇴장하라 또 이게 나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회에 저는 이 어찌 보면은 이 과도한 조치라 이런 생각을 평가를 합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우리 네, 이하경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자연인으로서 모욕감을 느끼고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하는 측면이라면 자연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두고 우리는 법무부 장관한테 한 거니까 자연인은 자연인 자리로 돌아가는 게 낫다고 싶어서 퇴장을 요구합니다. 네, 박정 간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한동훈 장관께서 존경하는 조수진 의원님 질의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황운하 의원에 대해서도 다른 곳에서 언론 인터뷰가 있었는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때 국회의원이 아닌 개인에 대한 문제를 본인이 문제 삼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개인적인 자격으로 이런 국회에서의 예결위장이 아니고 다른 장소에서 했어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참석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얘기지만 국민의 의사를 대신해서 선출직으로서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면책특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팩트를 통해서 진위 여부를 따지고 토론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제시하는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묻고서 아니면 아닌 대로 근거가 없으면 근거 없는 대로의 논리적인 답변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동료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듣기에 불쾌한 것이 있다면 사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끝까지 본인의 입장만 얘기하고 국무위원으로서의 답변은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도 국무위원으로서의 지금 답변 태도에 대한 것을 거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밝힐 것을 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십시오. 네, 이 돌발적인 한동훈 장관의 발언 때문에 회의 진행이 원활치 않습니다. 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원활한 운영에는 국회의원의 질의를 국민의 질의로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답하는 태도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진행이 쉽지 않은데 한동훈 장관이 사과를 하셔야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침 우리 여당의 배현진 의원께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과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장관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과할 의사가 없습니까? 저는 황운하 의원의 잘못된 음모론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고 질문에 대해서 답한 취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과 무관한 답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 발언 때문에 이 의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 번복할 의사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리는 자연인 한동훈이 아닌 일국의 국무위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나온 자리입니다. 오늘 여기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황운하 의원에 대해서 자연인 한동훈이 어떤 감정을 품었는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토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 장관의 그런 발언, 특히나 사과를 거부할 이 국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요구하고 있는 사과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합니다. 의원을 본인의 감정에 따라서 모욕하는 것, 그것과 또 다른 것은 내년도 예산을 국민들 앞에서 심의하는 국무위원으로서 갖춰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과를 의원들이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사과하십시오. 네, 말씀하시죠. 네, 종현 위원장님. 네, 잠시 좀 저기 우리 존경하는 김영배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한데 잠깐만 좀 참아 주시죠. 네. 아니 무슨 말씀을 저기, 하시는 거예요? 총리가 잠깐만, 그러면 여기 아무 때나 잠깐만 나서 좀 가지고 김영배 얘기하는 의원님. 겁니까? 잠시만 좀 진행해 아니 주시죠. 총리가 아무 때나 나서서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총리님, 우리 그만하시고. 총리님도 잠깐 계시고요. 우리 위원장님 잠시 전에 우리 한동훈 장관이 이런 본인의 발언의 이 이해 때문에 이게 이 의사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한 발언을 취소하거나 그것이 자기가 한 발언이 취지가 이게 이렇게 전달됐다고 설명을 하고 유감을 표명했다면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의 이 위치에서 경고를 하시든지 주의를 촉구하시든지 하시고 좀 진행을 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아니 본인이 네. 유감을 표명했지 않습니까? 저게 의사 진행이 원활하게 본인 발언에 이런 발언 때문에 의사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은 유감스럽다고 이 유감을 표명했으니까 이 정도로 일단락을 하고 국민들께서 평가하시도록 하고 의사 진행을 하는 것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국민들께 대한 우리 또 의회 또 이 의무고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윤영덕 의원님. 네, 이 국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발언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 엄청난 무게를 갖는 것입니다. 국민, 이걸 시청하고 계시는 국민들도 느끼시겠지만 우리 국무위원들, 뭐 정치인 출신 국무위원들도 계시니까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라고 하는 회의 공간에서 발언을 한마디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준비를 하고 그 발언의 그 적절성, 또 혹시 이 발언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들을 거쳐서 신중하게 발언들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국무위원이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여기는 소위 국민이 법률로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회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사적인 감정으로 여기에서 발언하고 그런다면 그것도 또한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사적인 감정, 그것도 물어본 발언도 아닙니다. 황운하 의원은 조수진 의원께서 그 뭐 평가를 답변을 요구를 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국무위원으로서 공적인 그런 위치로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을 바라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저는 인식과 태도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회 국민의 대표를 사적인 감정으로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TV로 생중계되는 그런 자리에서 한 사람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하는 사람과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으로서 이게 질의 답변을 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사과 요청을 해주시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저런 공사가 구분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국무위원과 같이 국정을 논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발언 없으신가요? 네, 조수진 의원. 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국회라는 자리에서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중요하다는 엄청난 파장을 낳는다는 말씀에 100% 동일합니다. 저는 누군가를 편들기 위해서 지금 발언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문제가 국가적 참사가 벌어진 상황에서 지난 2일 날 라디오에서 일종의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이 나온 거예요. 저는 질의 때 황운하 의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도 찾아봤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동훈 장관이 주도하는 마약과의 전쟁이 이태원 참사의 배경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매체를 타고 그리고 이 발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법사위에서도 이걸 가지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마약 단속에 집중해서 이태원 참사를 못 막았다는 지적이 있다. 다른 의원님들도 계속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라디오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하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국무위원의 품격도 중요하고 국회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과연 이런 국가적 참사 중에 국회의원이 방송에 나가서 이런 말을 함부로 하고 또 이를 받아서 계속해서 부풀려가는 것이 온당한가?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발단에 대해서 정확한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영기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전용기 의원입니다. 저도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려운 거 뭐 그 사건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 예결위 회의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공과사 구분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께서 개인적으로 느꼈을 모욕, 그 모욕은 그 모욕의 깊이감은 제가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운하 의원께서 밖에서 방송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 그렇게 모욕을 느끼셨다 하면 개인적으로 푸셔야죠. 지금 예결위 회의장에서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을 두고 있는데 그 바깥에서 내가 모욕감을 느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잘 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발언과 더불어서 민주당 의원님들 다른 분들도 다 이런 발언을 같이 하고 있다. 뭐 법사위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다. 그게 왜 지금 예결위 회의장에서 나와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모욕을 느끼셨으면 개인적으로 푸시면 되는 것이고 예결위 회의장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사과 요구를 하면 공적인 부분에서는 부적절했다라고 한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회의가 진행을 안 되고 있는 거면 저희는 더 이상 이것을 지켜볼 수는 없다. 그래서 퇴장 요구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한동훈 장관께서 개인적으로 느끼셨을 모욕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풀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개인적으로 크게 느끼셨으면 그것은 밖에서 법적인 책임을 묻든 다른 문제를 묻든 그것은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결위 회의장에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나와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공적인 부분은 좀 지키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법사위원장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모욕을 느껴서 나는 그것 가지고 여기 안 계신 국회의원께서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했다. 이런 내용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공적인 부분에서 법무부 장관께서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개인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과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함께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두관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회를 모욕한 한동훈 장관께서 사과하지 않으면 저는 위원장께서 퇴장을 명령하시고 계속해서 정책질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미래 의원님.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국회의원으로 한 사람을 이 자리에 앉아서 국회에서 하는 모든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겁게 한마디 한마디를 해야 되는 이 국회에서 과연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했는지 돌아봐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다음 국무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법무부 장관이었고 여기 계시는 여당, 야당 의원님들 모두가 법무부 장관인데 밖에서 156명의 고귀한 목숨을 잃었는 그 참사에서
배후로 주된 인물로 지목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참담함이 과연 삭혀질 것인지, 그것이 한동훈 장관이 뜬금없이 본인 입으로 내뱉은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나온 그 발언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권위를 처참히 무너뜨리는 발언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장관이 아까 본인이 예결위 진행에 대해서 중단되고 한 이 사태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그 명예가 처참히 무너진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달리 평가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듣고 계시겠습니까? 이 얼마나 처참한 이런 사고가 참담한 일입니까? 국민적 고통과 상처가 막중한 그 사건에 대해서 마약과의 전쟁이 원인이라고 하는 그 발언이 비록 이 자리가 아니라 방송 중이라고 하지만 그 발언의 무게는 그렇게 가벼워도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의 엄중함을 위원장님께서도 생각하셔서 아까 한 그 발언으로 저는 받아들여 주시길 바라고 예결위 이 회의는 계속 진행되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윤자갑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이 늦은 시간에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하는 그 목적 의식을 우리는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운하 의원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 관한 질문을 다른 동료 의원이 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여기에 있지도 않고 이 예결위 회의하고는 전혀 무관한 장소에서 한 발언을 가지고 예결위를 이렇게 공전시키고 한다는 것은 왜 지금 늦은 시간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회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 의식이 상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동훈 장관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 늦은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회의하고 있는 그 목적 의식을 다시 한번 깨달은다면 저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 유감 표명한 것이 사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동훈 장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회의가 공전되는 것은 유감이지만 사과는 못하겠다. 그걸 우리 보고 사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동료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께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사과를 못하겠다 그러면 이 회의는 지금 진행을 해야 되니까 차관 참석하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더 말씀할 분이 없으므로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적으로 큰 참사가 벌어지면 온갖 곳에서 온갖 의혹이 다 제기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의혹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건 의혹입니다. 그 의혹은 조사 과정을 통해서 또 국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하나씩 밝혀나가는 겁니다. 증거를 제시해서 그것은 의혹이고 잘못된 판단이고 이것을 국민에게 잘 설명해 나가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라고 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제기되는 의혹이 음모론이다 이렇게 규정해 버리면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 제기도 못하는 겁니까? 국회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여당 의원들도 지난 정권 야당일 때 그렇게 제기를 하고 또 그것은 당시의 집권당인 저희들이 당연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님을 설명해 가는 것이고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이 그런 발언을 방송에서 했다고 해서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이렇게 국회의원을 규정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배현진 의원도 그 말이 사실이면 사과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전 그게 국회가 갖고 있는 태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무위원은 정부를 대신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고 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국무위원의 자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저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회의를 원만하게 해 나가야 됩니다. 원만하게 하는 데는 국무위원이 국회에 대한 존중하는 태도, 그것을 앞에서 잘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민을 대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사과가 있어야 이 회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굉장히 어려운 예산 심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로 들었을 때 첫 번째 원내대표를 해봐서 이 예산 심의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개인적인 감정은 사귀고 국가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야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해 가고 싶은데 국무위원 한 분이 본인의 감정, 본인의 억울함 이런 것을 가지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직업적 음모론자로 규정하는 것, 그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과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주 유감스러운 상황이 생겨서 회의가 중단되고 그리고 자정을 넘겨서 새로운 회의로 개의를 했습니다. 우리 한동훈 장관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사과를 요청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의 답변으로 인해서 예결위 진행에 큰 차질이 초래된 점에 대해서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